자, 반갑습니다. 우리 포스코홀딩스 주주님들 장승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장중에 잠깐 자리를 좀 급하게 앉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2시 45분인데 분봉을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피부로 느끼고 계시겠지만 위에가 포스코홀딩스고요. 중간이 코스피 지수, 밑에가 코스닥 지수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보게 되면 장중에 갑자기 급락을 때리고 있죠. 지금 코스닥은 이미 저점을 이탈했고요. 코스피도 저점 이탈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이탈을 할랑말랑 하고 있지만은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계속하면 포스코홀딩스도 당연히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와 이렇게 하락할 때 여러분들이 취해야 되는 액션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무대형도 대형이다 하면서 그냥 여기에 가지고 있는 물량을 잘 가지고 계시는 경우도 꽤 많긴 하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오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개별적인 이슈는 여러분들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포스코홀딩스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는 뭐가 작동했었죠, 여러분들? 리튬 가격이 상승하는 거에 따라서 같이 우상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급락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 급락부터는 개별적인 이슈가 아니라 세계적인 정세,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포스코홀딩스의 개별적인 이슈를 체크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국가적인 정세나 지수 움직임을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크해야 될 정세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 타임라인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를 따라갑니다. 근데 그 코스피 지수 또한 이 전쟁 이슈에 따라서 파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타임라인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게 되면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었지만 그때는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40만 원 위까지 회복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늘까지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지까지 같이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중에 갑자기 떨어진 것부터 살짝 좀 얘기를 하자면 정확히 1시 반부터 좀 떨어졌거든요. 이때 나왔었던 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죠. 이란이 장악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는요, 이제 원유 운반선들이 많이 지나다닙니다. 근데 거기에 타격을 받는 게 이제 중국, 한국, 일본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막 봉쇄하겠다 하면서 지나가는 선박을 막 공격하고 좀 침몰시키고 그런 이슈가 좀 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 호르무즈 해협 지나가는 선박들은 우리가 다 이제 미군으로 보호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유가가 좀 내려왔었어요. 유가가. 그런데 지금 오늘 오후에 터진 소식이 뭐냐? 여기에 지나가는 선박들이 미군에 호의를 요청해도 승인을 해주지 않더라. 호의를 해주지 않더라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된 거예요.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발생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유가는 움직였을까요, 여러분들? 유가는 정적 상태입니다. 유가는 뭐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뭐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그 이슈 때문에 유가가 다시 치솟았으면은 우리나라 지수도 빠지는 게 말이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유가는 가만히 있는데 지수가 빠진다라는 것은 그냥 그러한 소식이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민감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유가는 그대로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수는 이렇게 빠졌죠. 그러면은 유가가 다시 한 번 더 안정화를 찾고 여기서 좀 더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 또한 안정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일 핵심은 우리나라 지수보다는 이 유가의 움직임인데 여기에서 별탈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하락하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짚고 가야 되는 거는 유가는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뭐 오늘 저녁에 뭐 이란 쪽으로 대규모 폭격을 뭐 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 그 폭격이 시작이 되면은 이제 막 지수가 떨어질 거다 하면서 포스코에서 또 날아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러한 폭격이 진행이 되고 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는 뭐죠, 여러분들? 그 결과는요, 어쨌든 간에 이란의 재가동이 불가능이라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란이요, 결국에는 미국의 타격을 받은 이유는 핵시설 때문이에요. 핵시설이 완성이 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위협이 되는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파괴하기 위한 미국의 공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파괴하고 이란이
나라의 재기능을 못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전쟁이 발발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완전 미국은 이란을 캔슬시킬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란이 삭제된다, 딜리트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더 이상 위협 시설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 해소로 반응해서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포스콜니스는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질 것들이 없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거, 여기서 이제 포스콜니스를 더 매수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어차피 제가 알아서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지금 당장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바로 매수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뭐냐? 우리가 국제적인 정세 이슈는 봤죠. 그 다음에 뭘 보라 했습니까? 지수를 보라 했었죠. 이 지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여러분들 지금 어떤 걸 해야 될지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자, 지금 코스피 지수는요. 2025년도 4월 대비해서 지수 자체가 147%가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요. 자, 근데 코스닥 지수는 어떻죠, 여러분들? 코스닥 지수는 지금 바닥에서부터 2025년 기준으로 때렸을 때 80%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62%가 덜 올랐잖아요. 무조건 코스피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코스피랑 키 맞추기는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 코스닥이 못 오른 이유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코스피가 올라줬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었던 이 초입 때부터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 코스피 관련 ETF 상장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ETF 쪽으로 뭐가 들어옵니까?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자금이 들어오면 코스피를 자동으로 사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때부터 지수가 쭉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린 게 뭐죠, 여러분들? 증시 주변 자금 추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늘어났는데 이 125조라는 돈이 어디로 갔냐? 개별적인 종목을 산 게 아니라요. ETF를 사서 오른 겁니다. 이 ETF는 코스피 관련 ETF고요. 당연히 이 ETF는 뭐가 많이 당깁니까? 삼전 하이닉스가 많이 당기죠. 그래서 코스피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 코스피 지수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을 때는 코스피 ETF가 많이 상장이 됐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코스닥 쪽에 있냐를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이 이제 1139포인트입니다. 본격적으로 상승을 1000포인트 이상으로 상승을 이제 시작한 마당에 어제 상장된 게 뭐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코엑트 ETF거든요. 코엑트 코스닥 액티브 ETF랑 타임폴리오 코스닥 액티브 ETF가 정확히 어제 상장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 코스피 성장할 때 나왔었던 ETF가 이제 코스닥에서도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코스닥에 있는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 유익하게 보라 했었죠?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이런 것들을 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액티브 ETF에 바이오, 2차 전지, 로봇 빼면은 거의 다 없어요. 이 세 개만 다 싸먹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요. 코스닥에 있는 것들을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오른쪽에도 이렇게 좀 적어놨지만 제가 작년 2025년도 초부터 그리고 2024년도 말 뭐 거의 한 1년에서 1년 한 반 정도 된 시기죠. 그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종목 중에요. 보시면 장 선생 대표 추천주라 해서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 이거 방송에서 다 오픈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BHI 있죠. BHI 원전주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자, 2024년도 10월 29일 날 때 여러분들한테 심지어 공개 방송에서 지금 이때 조회수가 355회 진짜 채널 성장 초기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BHI입니다. 이거 잠깐만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때 추천드린 게 BHI인데 손실 복구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는 종목으로는 BHI라는 종목을 가져왔어요. 자, BHI는 지금 원전 관련주입니다. 소형 SMR 관련주가 되는데 최근에 원전이 좀 많이 핫하죠. 자, 그래서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뉴스케일 파워라는 미국의 원전 주식이 신고가를 뚫어내면서 우리나라 원전 주식도 꽤 괜찮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 와중에 대장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가 있고요. 그 밑에는 BHI, G2파워, 오진엔텍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를 투자하기에는 종목이 너무 무거워요. 무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건드리시기에는 안정적인 투자는 하실 수 있겠지만 그 뒤에 매물대가 너무나도 두텁습니다. 이런 매물대를 뚫어내기에는 굉장히 좀 빡센 종목이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시총도 높고 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좀 추천을 안 해드리고요.
BHI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좋아요. 수주 잔고도 좋고 매출액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BHI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과거 2009년 때는 고점을 21,580 시장에서 내분이 쌓여 있으면은 BH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주 잔고가 1조 1,416억 원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3,853억 원밖에 안 돼요. 물론 수주 잔고가 이렇게 쌓여 있다고 해서 바로 실적에 찍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약간은 좀 저조한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러한 잔고들이 이후에 매출로 반영될 거를 생각을 한다면 지금 시가총액은 너무나도 저렴한 가격인 거는 여러분들도 이 숫자만 보시고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2024년도 10월 29일에 자료 만들었을 당시 때 주가가 BHI가 12,450원이었습니다. 좀 잠깐 같이 차트로 보도록 할게요. 2024년도 10월 29일이면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때입니다. 이때 주가 얼마죠? 12,000원이죠. 이때 여러분들한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때 수주 잔고가 1조 1,400억 원이었는데 시가총액이 이 당시에 3,800억 원이었어요. 완전 차이가 많이 나죠. 이미 우리가 납품을 하게 되면은 매출이 발생할 게 1조가 넘는데 시가총액이 3,853억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천을 드린 게 지금 얼마입니까? 시가총액이 벌써 3조 2천억 원입니다. 여러분들이 12,000원대 제 공개 방송을 보셔가지고 매수를 하셨으면 이미 9배를 보고 있는 수익률을 찍고 있을 겁니다. 물론 저희 공개방에서도 오픈을 했었고 저희 정규반 회원분들께도 다 매집을 시켜드려서 아직도 들고 있는 종목인데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제가 공개 방송에서 오픈하는 거는 진짜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른쪽 우측에 있는 중장기 홀딩 종목 있죠. 여기 있는 종목들 플러스 이외 4종목 이거는 정규반에서만 제공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픈은 딱히 안 하지만 여기에 있는 3종목만 보셔도 충분하고요. 근데 이거는 중장기겠죠. BHI처럼 막 1년 이상 가져가는 그런 중장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밑에 있는 단기 매집 종목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만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따로 추출해 왔습니다. 물론 저희 정규반 회원분들께도 제공을 드릴 거지만 요 단기 매집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사고 팔고 비중을 얼마나 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터치를 해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은 제가 단기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 종목 매수가 매도가 비중 이런 것들까지 다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 수익률은 제가 봤을 때 한 5월 달쯤까지 했을 때 한 130%까지 목표로 좀 잡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있죠? 고정 댓글을 확인을 해주시면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3월 매집 후에 본격적으로 대시세가 예상이 되는 종목 3개를 좀 선별을 해왔고 바이오 2개 2차전지 하나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문자 수신 신청 있죠. 요거 클릭을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PC로는 신청이 안 돼요, 여러분들. 모바일 신청 전용 링크이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월 달이나 2월 달 때 한번 신청을 했었다 하시는 분들 있죠. 뭐 포스콜리스 타점 받기라든지 그런 것들 신청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도 다시 한번 더 신청을 해주셔야 저희가 정상 집계가 된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포스콜지스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물론 포스콜지스 봐야죠. 봐야 되긴 하지만 얘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이런 종목도 봐야 되고 단기로 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중장기, 단기 이런 것들 나눠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이런 거 따지면은 막 엄청 막 시드가 커야 될 것 같아. 막 몇 천만 원 단위로 있어야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원래 주식 시장은요. 몇 백만 원, 몇 십만 원 이 정도로 시작을 해서 그 뒤에 시드를 더 키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새로 매수하는 데 있어서 바로 큰 돈을 태우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절대 안전하지가 않고 위험 투자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소액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나는 이 정도 리스크는 감수할 수 있어. 그 정도의 리스크만 투자를 하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장 끝날 때까지 좀 계속해서 보긴 하겠지만 시장이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량에 대한 소화 같은 것들 일어나는 거 제가 한번 잘 보고 여기에 있는 단기 매집 종목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문자로 다 이제 보내드릴 테니까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